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달 비 온 뒤 씨앗 파종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맑은 날 물을 주면서 씨앗 파종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폭풍 성장하는 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4월 적기라고 해서 씨앗 파종했는데 싹이 너무 늦게 올라오거나 또는 싹조차 보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 있으신가요? 4월달 기온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작물 씨앗이 발하기 아주 적당한 기온을 유지하는 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씨앗 발화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씨앗 파종한 이후에 수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4월달 비가 온 직후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보통 봄비가 내린 이후부터 더 기온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발화 적정 온도가 되고 그리고 토양에 충분하게 수분이 함량되어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물을 주면서 씨앗 파종할 것도 없이 그대로 씨앗 파종하게 되면 거의 100% 아주 빠른 시기에 작물의 싹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작물 중에서는 발화 성공률이 정말 낮은 텃밭 작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보통은 주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씨앗으로 파종하기보다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4월달 비가 온 직후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비싼 모종 구입할 필요 전혀 없이 이와 같은 작물을 텃밭에 심어 재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올해는 모종이 아닌 4월달에 심을 수 있는 대표 작물을 씨앗 파종으로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당근인데요. 당근은 광발화 씨앗이고 발화 성공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텃밭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이 당근 씨앗을 파종하고 당근 싹조차 보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당근 재배만큼 쉬운 게 또 없더라고요. 그 수많은 경험 중에서 당근 싹을 가장 확실하게 올릴 수 있었던 경험은 바로 이렇게 당근 씨앗을 파종하는 적기에 맞춰가지고 비가 온다면 비가 온 직후에 씨앗 파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근 씨앗을 파종하면서 인위적으로 물을 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보통 인위적으로 물을 줄 때에는 두둑 상당 겉흙에다만 물을 주고 심층부까지 물을 흠뻑 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소나기가 아니라 자연비가 하루 정도 내렸다면 빗물이 두둑한 심층부까지 흠뻑 적셔주다 보니까 당근 씨앗이 발하기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4월달 비 온 뒤 당근 씨앗을 파종하실 때에는 한 뼘 정도 간격으로 줄 파종을 해주시고 씨앗을 파종하고 흙을 덮으실 때에는 광발화 씨앗이다 보니까 다른 작물 씨앗 파종하듯이 씨앗 두께의 2~3배 정도 깊이로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얇게 복토해 주시고 이후에 심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근대인데요. 근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적근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쌈채소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그렇지만 근대는 청근대와 적근대가 있고요. 어떤 품종의 근대가 됐든 쌈채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된장국에 넣어 먹게 되면 이만한 채소가 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근대를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라면 4월달 봄 재배와 가을 재배 모두 가능한데 병충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초보 텃밭이기에도 충분히 유기농으로 이 근대를 심어 재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4월달 비 온 직후에 이 근대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자연비에 함유되어 있는 질산이나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과 같이 소량이긴 하지만 풍부한 영양분을 빨아먹고 폭풍 성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4월달에 씨앗 파종해서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맛있는 근대를 수확 진행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겨자채인데요. 겨자채 또한 근대와 마찬가지로 적겨자와 청겨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적겨자만 심어 재배하다 보니까 겨자채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적겨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겨자채 품종이 됐든 겨자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쓴맛 나는 채소를 누가 먹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처럼 약간 겨자 맛이 나는 채소를 찾아 먹게 되는데요. 그중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오늘 소개하는 겨자채입니다. 겨자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추 모종 구입하실 때 겨자채 모종도 함께 구입해서 심어달라고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4월달 비가 온 직후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거의 100% 씨앗 발화 성공률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모종 구입할 필요 없이 겨자채 씨앗을 구입해서 씨앗 파종해 주시게 되면 빠르면 5월달부터도 본격적으로 이 겨자채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 작물 중에서 충피해가 가장 많은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5월달에 씨앗 파종이나 모종 정식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른 봄인 4월달에 씨앗이나 모종 정식을 추천드리고요. 대표적인 충피해라고 한다면 벼룩이벌레 피해가 있는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심어주게 되면 조금은 이와 같은 충피해 걱정 없이 이 겨자채를 텃밭에서 심어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양상추인데요. 양상추는 상추의 일종으로 포기상추예요.
그렇지만 보통 일반 상추는 많이 심어 재배하시는데 이 양상추는 텃밭에 심어 재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노지 텃밭에서 재배한 양상추 특유의 맛과 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꼭 이 상추 심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양상추도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거나 씨앗 파종 해주고 있습니다. 양상추도 보통 주 작물로 텃밭에 심기보다는 텃밭 한 공간, 좀 좁은 공간에다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물로 심을 경우에는 씨앗 파종보다는 모종 정식을 좀 더 추천드리지만 4월 비가 온 직후라면 씨앗 발화 성공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 인위적으로 물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지에서 모종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4월달 때마침 비 소식이 있다면 비 온 직후 이 양상추 씨앗을 파종해보세요. 그럼 비싼 양상추 모종 구입할 필요 없이 노지에서 직접 이 양상추 모종을 키워 재배해 나가면서 5월달 정도에 속 꽉 찬 이 양상추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옥수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물 5가지 중에서 가장 추위에 약한, 그러니까 냉해 피해가 있을 법한 그런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4월달에 씨앗 파종할 경우라면 꼭 씨앗을 파종하고 이후에 배색 비닐을 덮어주거나 또는 흰색 부직포를 덮어줘가지고 늑서리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옥수수 씨앗을 노지 텃밭에 직파하는 경우라면 꼭 이렇게 4월달 비 온 뒤에 씨앗 파종을 진행해보세요. 그러면 작은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이 정말 귀한데 물을 전혀 주지 않고선도 이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옥수수 씨앗을 파종하고 배색 비닐을 덮어줬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두둑 안쪽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닐 안쪽에서 옥수수 모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물을 주지 않고선도 충분히 노지에서 옥수수 모종을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라면 오히려 4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보통 4월 달에 비가 온 직후부터는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닐 안쪽 옥수수 모종이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닐을 조금씩 찢어가면서 재배해 주셔야 되고요. 더 이상 배색 비닐 안쪽에서 모종이 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비닐을 찢어가지고 옥수수 모종이 상부로 돌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달 언제가 됐든 비가 온 직후에 씨앗으로 심으면 폭풍 성장하는 5가지 작물을 소개해드렸어요. 특히나 작은 텃밭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정말 귀한데 이렇게 빗물을 활용해서 작물 심기를 하게 되면 물을 주지 않고선도 작물을 심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4월달 비 소식이 있다면 이때 맞춰가지고 4월달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정말 많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작물 말고도 다양한 작물들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